자, 윤석열 때 10위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시 4위로 빨딱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전도가 밝습니다. 요거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2025라고 그냥 출처 불분명한 자료가 아니라 무려 지식재산처에서 공개적으로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여기 보면 글로벌 혁신 강국 순위를 세계 지식재산기구 139개 회원국 대상으로 누가 했냐면 유럽 경영대학 인세아드, 미 코넬대 등 연구기관이 이제 이런 매우 정교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무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고의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4위야 4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위에 있는 게 스위스랜드, 스웨덴, USA,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래 싱가포르, 뭐 영국, 핀란드, 저 아래 뭐 차이나랑 무지하게 크게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네요. 기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위가 지난 23년, 24년 내는 원래 5위, 4위까지, 6위까지 접근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위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제자리에 UK가 5등이면 6등이군요. 근데 네. 일본은 어디 있나요? 일본이요? 여긴 일단 안 보이네요. 그렇죠? 11등 밑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일본 매체가 아니라서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못했네요. 아니 아시아에서 사실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중요한 두 개의 나라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고 그렇죠. 영향도 많이 주고받고 또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그런데 이번에 노벨상도 많이 받았는데 혁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주목할 만한 일이죠. 일본이 12위네요. 중국이 10위고. 와. 일본 12위. 혁신의 사실은 대명사였는데 일본이 20-30년 만에 완전히 폭삭했습니다. 창의적 산출, 인프라, 시장 고도화, 인적 자본 연구. 인적 자본이 1등이래요. 그것도 7년 동안. 특히.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래서 노래도 하잖아요. 무슨 노래?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 네? 소리? 네. 무슨 노래가 있어요? 아니 그런 노래. 정호승 시인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 불러보세요. 방송이니까 바로 불러줘야지. 부끄러워하시는. 괜한 얘기를 했어. 시는 아는데 노래를 제가 처음 말씀을 들어서. 안치환 노래. 네. 어떻게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아닙니까? 그것도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저자세로 수그리면 제가 또 마치 또 어른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생각나시면 형님 노래해 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인데 무려 80주년 경찰의 날이래요. 네. 그래서 또 뭐 어떤 내용이 나왔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핵심 체크해 드립니다. 일단 80주년 그리고 전국의 경찰 가족이 14만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직 직원이요. 네. 일단 뭐 민중의 지팡이로서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덕담을 때려 주시고 나서 이제 당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자 말이야. 뭐 마야, 보이스피싱, 뭐 딥페이크 이런 거 새로운 신종 범죄 많단 말이죠. 이런 거 하면서 국제 간의 그리고 또 우리 또 현안이죠. 자치경찰제 확대라든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좀 공정하고 전문성, 신속성 이런 거 좀 갖춰달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앞으로 수사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고 검찰청은 해체되는데 그러면 검찰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경찰을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 앞에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록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거 시작이다.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것뿐이지 준비한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오늘도 국임당은 요거 중국에서 지금 작업하는 거야 라며 음모론으로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만 전혀 무위에 그치고 있죠. 프레시안. 네. 주가 상승 배후에도 중국이 국힘 김민수 주가 떨어져야 하는데 왜 오를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런가 하면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세계 요거는 지식재산처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글로벌 혁신 강국 4위, 단군 이래 최고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몇 위라고요? 12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때 10위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4위로 빨딱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날, 오늘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 발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민중의 지팡이 일단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나서 여기 좀 길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잘랐습니다, 제가. 아니요, 민중의 지팡이란 6글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찰은 어떨 때 몽둥이였고 또 경찰이 저 앞에서 국민을 끌고 가는 뭐 존재인 것처럼 굴었는데 지팡이는 뭡니까?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개가 반려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안내견도 있는 거고요. 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사람을 해치는 개도 있고 또 자연 상태에서 늑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되냐? 민중의 지팡이여야 된다. 민중의 지팡이는 오랫동안의 염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파서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팡이를 쓰잖아요. 네. 그 지팡이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똑바로 서 있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똑바로 서 있도록 해주고 캄보디아 같은 때 정말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또 약간 범죄를 저지르려 간 사람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부모 입장이나 친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요. 너무 걱정돼요. 그럴 때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사람들도 송환해오고 물론 처벌을 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거 이게 지팡이의 역할인데 이 역할이 경찰의 가장 본래적인 역할이다. 짚어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스마트 경찰이 돼야 되고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갖춰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고요. 마약 문제 신경 써라.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민주경찰로 민주적 지팡이로 거듭나라 말이야. 지난번 쿠데타 때 일부가 가담했지? 라면서 꾸짖기도 하면서 향후에 다시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테니 여러분들도 민주경찰로 거듭나 달라.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진짜 이 대통령실 기사를 계속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노베이션 인덱스 창의와 관련된 순위로 전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하는 기사에 이어서 요거는 국방력과 관련된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왔어요. 요거는 US 뉴스 앤 리포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이 무려 6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 모든 국력 면에서 뭐 중국은 파퓰레이션 사이즈 인구가 많아서 사실은 2위야. 네. 경제력도 있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6위에 랭크된 이유가 제일 많어. 여기 보면 기술적 진보,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이거 정말 다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감안돼서 6위야. 문화적 영향력 또 쳐주는구나 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덕에 대한민국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 억지를 하는 국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 역량은 총력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도 옛날에 총력 안보라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총력 안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국가가 돼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드디어 꽃을 조금씩 피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6위에 올라갔는데 우리 바로 위에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인 거야.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극복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3억씩 되고 14억씩 되니까. 바로 밑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게 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국력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월드 파워 랭크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군사력으로도 저희가 4위, 와. 5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국력이야. 전체적인 국가의 영향력. 와, 그게 프랑스나 일본보다 위에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와, 어느 틈에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아니, 그 저는 네?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틈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네요. 와, 네. 감격적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요거 제가 좀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마지막 질문권을 주시면서 네. 내 얼굴 이름 아는 기자가 이성훈 기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칼기 858기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네. 칼기 858기가 이제 예산까지 편성돼서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미얀마 해변에 있는 근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미얀마가 쿠데타가 나가지고 그렇죠. 코로나 끝나니까 또 쿠데타 군부. 나는 바람에 접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챙겨보겠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관련 수석실이랑 선임 행정관이랑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외교부 쪽에서 확인을 했더니 오케이 쿠데타 정권이 이제 12월에 총선을 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옛날 박정희가 하듯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정상 국가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쿠데타 네네. 정부가. 그래서 쿠데타 정부는 일흥 호의적이야. 도와주고 싶어. 네. 그런데 문제 뭐냐면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쿠데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반군이죠. 시민군. 그러나 민주화 세력. 그렇죠. 네. 이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에 일단 유사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충돌이 유발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거기가 이제 민주 반군의 출몰 지역 인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라며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그러면 전 해법을 알겠는데요. 네네. 국정원 직원 중에 역량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네, 그런 분들이 미리 가서 그 지역도 좀 보고 답사도 갔다 오고 여건도 좀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면 새로운 답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외교부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거 하라고 사실 국정원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CIA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서 탁 막죠. 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송환 때도 국정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국정원이요? 네, 이거 국가 기밀이라. 네, 하여튼 나 진짜로요. 그랬군요. 근데 사실 현지에서는 우리가 양동 작전을 썼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쪽으로도 세게 나가고 ODA도 펄럭펄럭 거리면서 동시에 태국이랑 딱 총리랑 전화한 거 그게 상당히 좀 크게 어필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를 움직이는데. 근데 CIA는 뭘 했대요? 국정원은 뭘 했대요? 뭐 갑자기 비행기가 나오고 그런 거는 다 뭐 노력을 했겠죠. 그거는 뭐 대한항공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은 일반 회사입니다. 근데 네, 하여튼 네. 좀만 얘기해 줘. 네. 여하튼 국정원도 역할을 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 역량이라는 게 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봤던 그 월드 파워. 네, 외교 역량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가고 외교부 2차관도 가고 또 뭐 다른 여러 기관들도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총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멀쩡하고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움직여요. 관료들이 일을 하고. 근데 그 해당 분야에 성과를 내야 돼요. 경찰로 뭐 하냐? 캄보디아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넌 어떤 존재냐? 넌 뭘 해야 되지? 그럼 뭐 쭉쭉 나와요. 충남청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수사를 진행하고 송화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짱한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대통령 리더십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정원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아, 했다고. 궁금하네. 좀 끝나고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